미국이 독일에서 군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5천 명 이상, 심지어 트럼프가 직접 훨씬 더 많이 뺄 거야 라고 했거든요. 80년 넘게 유럽을 지켜온 미군이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트럼프가 유럽 동맹국들한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좀 보내줘 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독일이 거절했어요.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그러면 왜 거절했을까요?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유럽은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고 중동에 군함까지 보냈다가 자국 내 여론이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메르츠 독일 총리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거절하는 데서 그치질 않고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전략 없이 전쟁에 들어갔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트럼프 면전에 대고 쏘아붙인 거죠. 자, 여러분, 트럼프가 이걸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폭발했죠. 트럼프는 이걸 단순한 외교적 이견이 아니라 동맹의 배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반격이 딱 두 가지로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보랑 무력을 한 세트로 묶어서 날린 거거든요. 군사 쪽부터 볼게요. 미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냈어요. 주동 미군 5천 명을 6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킨다. 독일에 있는 미군이 약 3만 6천 명이니까 약 14%를 빼는 거예요. 숫자만 들으면 그게 뭐 대수냐 싶을 수 있는데요. 독일에는 미군의 유럽 전체를 총괄하는 유럽 사령부 본부가 있어요. 아프리카 사령부 본부도 거기 있고요. 나토 핵 공유 체계의 핵심, 그러니까 미국 전술핵 폭탄 B-61이 배치된 기지도 독일에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독일은 미군의 유럽 허브예요. 여기서 병력을 빼기 시작한다는 건 그냥 군인 몇 명 줄이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신호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뺄 거야.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다가 독일에 배치하려던 토마호크 순양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 배치 계획까지 통째로 철회했어요. 미국이 유럽의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우산 접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 압력만으로 부족했는지 경제도 동시에 흔들었어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렸죠. EU산 자동차 관세 이번 주부터 15%에서 25%로 올린다. 명분은 EU가 무역 합의를 안 지켰다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사실상 이란 전쟁 비협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분석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주동 미군 감축에 푸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유럽 주둔 미군이 줄어드는 건 사실상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화당 상원 하원 군사위원장들도 주동 미군 감축에 반발하면서 푸틴한테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비판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뭔가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도 미국한테 똑같은 요청을 받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기여해달라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란 말로 즉각 응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이미 이렇게 말했거든요. 김정은으로부터 보호해주려고 한국에 미군을 뒀는데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기 감축은 가능성이 낮다는 쪽이에요. 이유는 미국의 최우선 전략 목표가 지금 중국 견제거든요. 인도태평양, 그러니까 한국이 있는 이 지역이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대폭 줄이면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병력을 대폭 감축하긴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당장 줄이긴 어렵다면서 왜 이렇게 불안한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핵심은 병력 수는 유지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 전담군에서 인도태평양 다목적 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 신호가 포착됐어요. 주한미군 공군사령관, 그러니까 7공군 사령관이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비웠어요. 미군의 중동작전을 총괄하는 플로리다 중부사령부를 방문하고 온 거거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 공준전력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이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운 거예요. 군 전문가들은 이걸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요. 유사시 초반 대응을 책임질 최고위 공군 지휘관이 장기간 부재했다는 건 단순한 출장이나 교육이 아니에요. 주한미군의 핵심 인력도 필요하면 언제든 다른 곳에 차출할 수 있다는 걸 사실로 보여준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해양자유연명, 영어로 MFC라는 구상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주도 다국적 연맹체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만든 팀에 들어와 라는 거죠. 거기다 미국 재무부는 경고까지 날렸어요. 이란에 돈 주거나 협상하면 제재한다고요. 이게 한국한테는 이중 딜레마예요. 호르무즈 해협에는 현재 이란에 발묶인 산국 선박들이 있거든요. 그 배들 안전하게 빼내려면 이란이랑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한데 미국이 이란이랑 접촉하면 제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 편에 서면 이란과의 협상 채널이 막히고 이란과 대화하면 미국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크게 두 갈래예요. 첫 번째는 적극 협력, 미국이 원하는 MFC에도 들어가고 가시적인 기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한미군 태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두 번째는 전략적 모호성 유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최대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 이 전략을 썼다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물론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전략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상 극단적인 압박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중하게 거리를 둬야 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이란이 쐈다고 못 박았고 한국한테 너희도 이제 싸워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한 거거든요. 최근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프로젝트 프리덤이에요. 이름만 보면 엄청난 대규모 군사작전 같죠? 근데 알고 보면 구조는 이래요. 미 해군이 기회가 없는 안전한 항로 정보를 민간 선박에 제공하고 군함과 군용기로 이란의 공격을 견제하면서 배들이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예요. 직접 호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옆에 있을 테니 지금 나가라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5월 4일 이 작전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을 선언한 그날 이란이 바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공격한 곳이 어디냐? 호르무즈 해협 아니에요. UAE 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 푸자이라를 때렸거든요. 왜 거기를? 이러는 생각 드시죠? 푸자이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거치지 않고 원유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우회로예요. UAE가 2012년부터 아부다비 내륙 유전에서 푸자이라까지 380km짜리 송유관을 구축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여기선 석유가 나갈 수 있거든요. 이란은 탄도미사일 12발, 순환미사일 3발, 드론 4대를 동원해서 공격한 거예요. 이란 외무장관은 부인했어요. 공식적으로 UAE를 공격했다고 인정하면 UAE와 직접 대립 상태가 되니까 모호하게 두면서 경고 메시지만 확실하게 전달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미군의 반응이에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푸자이라 공격에 대해 이건 UAE 국가 관할 문제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 쉽게 말해 우리 작전 구역 바뀌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후 8시 40분쯤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미국과 한국의 해석이 완전히 갈리기 시작해요.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선박은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거다. 그래서 박살이 났고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은 공격당하지 않았다. 이란이 쐈다고 사실상 단정지은 거예요. 반면 한국 정부는 폭발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원인 분석에만 수일이 걸릴 거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 사건은 사실 꽤 유용한 카드예요.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는 사실 자체가 봐라, 이 해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한국을 프로젝트 프리덤에 끌어들일 명분이 되거든요. 프로젝트 프리덤 선언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라 이란의 보복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다음 수를 뒀어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 나서주기를 바란다. 일본, 호주, 유럽에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 트럼프도 이미 전날부터 소셜미디어에 이제 한국이 와서 민무에 동참할 때다 라고 올렸고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지목하고 나선 거예요. 사실상 공개 압박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한국이 군함을 보낸다는 건 사실상 미-이란 분쟁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신호가 돼요. 이란과의 관계, 중동 전체와의 외교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요. 거기다 국내법 절체 문제도 있죠. 그냥 대통령 한마디로 군함 파견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을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된 지 딱 하루 만인 5일, 트럼프가 돌연 작전 중단을 선언했어요. 본인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요. 어제 시작한 작전을 오늘 멈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타이밍이냐면 프로젝트 프리덤 선언하고 이란이 UAE 때리고 한국 선박 폭발하고 미국이 한국 압박하고 이 모든 게 24시간 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잠깐 우리 협상 잘 되고 있어가 나온 거죠. 상황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보는 사람이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걸 계획된 수준으로 봐야 할지 진짜 즉흥적 결정인지 사실 지금으로선 누구도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트럼프가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한 가지를 명확히 했어요. 해상 봉쇄는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프리덤은 멈추되 이란의 석유 유출을 막는 봉쇄는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한 말도 흥미로워요. 그들은 항복의 백지를 흔들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어요. 이 발언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지상전 가능성을 흘리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실제로 군사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트럼프가 중국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달 14일, 15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이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어요. 이란 핵 협상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이란의 최대 원유 구매국이 중국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은 작전을 켰다 껐고 이란은 예상 밖의 곳을 때렸고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판 안에 들어와 있어요. 협상에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봉쇄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한국 선박 폭발의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협상이 실제로 타결될지 한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결국 참여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